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옥상 위였다. 유보나는 난간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스코프 너머로 반대편 건물의 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숨을 반쯤 삼킨 상태로 검지는 방아쇠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했다. 3년 만이었다. 3년 동안 손끝에서 떠나 있던 감각이 낯설면서도 몸은 정확히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창 안쪽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뒤지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사체로 사람 목숨을 저당 잡고 갚지 못한 이들을 장기 밀매 조직에 넘겨온 자였다. 법은 그를 3번이나 놓쳤다. 오늘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클라이언트 미팅 시작합니다. 유보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뱉으며 방아쇠를 당겼다. 유리창이 소리 없이 갈라지고 남자는 그대로 고꾸라졌다. 소음기를 결합한 총구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미련 없이 총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옥상을 내려오며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검은 슈트 위에 가디건을 걸치자 그저 피곤에 절은 워킹맘의 얼굴이 되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통. 발신자는 권율 유치원. 어머, 벌써 등원 시간이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며 시계를 확인했다. 6시 40분. 오늘은 3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두루미전자로 복귀하는 첫날이었다. 집안은 이미 작은 전쟁터였다. 4살 권율은 양말 한 짝만 신은 채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시어머니 옥선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 앞에서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며느리의 복귀를 맞득자는 얼굴로 흘겨보고 있었다. 애 엄마가 회사를 다닌다고 이 사단이나.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부터 다시 출근이라. 됐어. 태성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도 참견 안 해. 거실 소파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던 권태성이 그 말을 듣고 픽 웃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옷깃을 슬쩍 바로 잡아주며 속삭였다. 긴장돼? 뭐가? 3년 만에 복귀잖아. 영업팀 부장님. 유보나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태성은 몰랐다. 아내가 오늘 새벽까지 다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아내가 육아휴직 동안 무뎌진 감을 걱정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사회부 기자로서 세상의 온갖 악을 파헤치는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침대 옆자리에 누운 여자의 진짜 얼굴은 알지 못했다. 권율이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아니, 오늘은 일찍 올게. 약속. 그 말을 하며 유보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두루미전자 본사 영업 3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맞았다. 팀장 김봉팔은 여느 때처럼 사고사로 위장한 사건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무기 전문 봉태민은 새로 들어온 장비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다. 해커 기영도는 모니터 세대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손만 흔들었다. 복귀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3년 동안 감 죽지 않으셨죠? 오늘 아침 클라이언트 미팅 깔끔하게 처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봉팔이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영업 실적표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이번 분기 처리해야 할 클라이언트 목록이 적혀 있었다. 죽이든 살리든 전부 사고사로 처리하는 것이 이 팀의 진짜 업무였다. 복귀 첫날부터 다음 건이라니 너무하네요. 유보나는 서류를 넘기며 씁쓸하게 웃었다. 신입사원 오현남이 커피를 내밀며 눈을 반짝였다. 부장님, 저 아직 독살 하나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이번엔 제가. 오현남 씨, 그건 나중에. 행정 담당 양의 소리 재빨리 말을 끊었다. 사무실은 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영업 3팀, 안으로는 법이 처단하지 못한 죄를 대신 처리하는 자들의 집단. 같은 시각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 1팀. 이동진은 책상 위에 흩어진 사건 파일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난밤 발생한 사채업자 살인 사건. 정확히 미간을 관통한 총상, 소음기 사용 흔적, 현장에 남은 흔적 하나 없는 완벽한 처리 방식. 또 킹피셔야. 범성훈이 커피를 내밀며 옆에 앉았다. 3년 만이네요. 은퇴한 줄 알았는데. 은퇴는 무슨.
이런 놈들은 절대 안 죽어. 법 위에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아는 놈이니까. 이동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학창시절 겪은 사건 이후로 누구보다 사적 제재를 혐오했다.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범죄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3년 전 수사가 중단된 킹피셔 관련 자료였다.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한편 나투데이 신문사. 권태성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후배 구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배, 어젯밤 사채업자 사망 사건 들으셨어요? 또 그 수법이래요. 태성의 손끝이 멈췄다. 3년 전 그는 킹피셔를 쫓는 전담 기자였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기사를 썼고 독자들에게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취재를 접었다. 동료들은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국장님이 다시 맡으래요, 선배한테. 킹피셔 담당으로. 나국진 국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태성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예전감이 아직 살아있을 거 아냐? 태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내가 오늘 복귀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둔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해보겠습니다. 퇴근 후 유보나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저녁 일찍 집에 돌아와 권율과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고 시어머니가 차린 저녁상을 함께 치웠다. 옥선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손녀를 안고 웃는 며느리의 모습에 슬쩍 말을 얹었다. 그래도 애 보는 건 잘하네. 어머니.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태성이 퇴근길에 사온 치킨 봉투를 들고 들어서며 웃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뭐 평범했어. 유보나는 웃으며 답했다. 오늘 새벽 옥상에서의 일도 앞으로 처리해야 할 다음 클라이언트도 모두 감춘 채였다. 그녀는 권태성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생각했다. 이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고. 같은 시각 태성의 휴대폰 화면에는 국장이 보낸 문자가 떠 있었다. 킹피셔 재수사 자료 첨부함. 그는 화면을 끈 채 아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세 사람의 서로 다른 밤이 하나의 이름 아래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다. 이동진의 책상 위 파일은 아직 덮이지 않은 채였고 영업 3팀 사무실의 불빛은 자정이 가까워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보나는 오늘 밤도 남편 옆에서 가장 평범한 얼굴로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 유보나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없이 숫자 6자리만 떠 있었다. 다음 클라이언트의 좌표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곤히 잠든 태성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이불을 걷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붙박이장 안쪽 겉보기엔 평범한 수납장처럼 보이는 공간에 잠금장치를 눌렀다. 안에는 검은 슈트와 접이식 소총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그녀와 지금은 얼굴조차 흐릿해진 누군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한 사람 안에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권율의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그녀는 소리 없이 현관을 나섰다. 같은 시각 권태성은 잠결에 뒤척이다 눈을 떴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거실을 살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던 그의 눈에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낯익은 실루엣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이상한 위화감이 남았다. 한편 유보나는 도심 외곽의 폐공장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어둠 속에 잠긴 창고였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와 함께 짐짝을 옮기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담벼락에 몸을 붙인 채 창고 안을 살폈다. 불법 장기 밀매 조직의 중간 브로커
오늘의 클라이언트였다. 사채업자가 처리되자마자 조직이 몸을 사릴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급하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소총을 조립했다. 창고 안쪽 창문 틈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기척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총구를 겨눴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낯익은 얼굴, 두루미전자 영업 3팀의 봉태민이었다. 부장님, 저도 지원 나왔습니다. 오늘 물건이 좀 많다는 정보라서요. 유보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총구를 내렸다. 미리 말씀 좀 하시죠.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시던데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알림이 떠 있었다. 남편이 깰까봐 진동조차 무음으로 해둔 탓이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벽까지는 한참 남아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